자, 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역함수에 대한 뜻과 정의인데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역함수가 되려면 첫 번째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림상으로 딱 보게 되면 얘가 출발점이야. 정역이지. 정역이지. 그럼 이 정역이라고 불리는 것이 치역으로 딱 가는 것을 우리는 함수가 대응됐다라고 하는 거잖아. 역이라는 건 뭐야?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 빈 공간 보이죠? 빈 공간들 중에서 예시로서 두 가지를 한번 적어줄게. x는 1과 2가 있고요. y는 0, 1, 2가 있다고 쳐요. 요 함수가 만족을 하는 거를 이렇게 갔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죠. 얘를 우리 뭐라 하냐면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자, 1대1 함수는 과연 역주행을 했을 경우에 만족을 하느냐? 역주행을 했을 때 만족하느냐? 볼게요. 0이라는 값은 당연히 1로 가겠지. 1이라는 값 또한 또 2로 역주행을 할 수 있겠지. 역함수는 거꾸로 간다는 뜻이니까 y가 x로 간다는 뜻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친구는 어디로 간다? 갈 곳이 없으므로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따라서 첫 번째 1대1 함수는 역함수 아닙니다. 조건 부족이야. 그리고 두 번째 x가 1과 2와 3인데 y라고 한다는 것을 0과 1과 2라고 잡아서 이렇게 크로스가 됐다 쳐.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펑션이라고 딱 잡도록 하지. 어때요? 1은 1로 가고 그 1은 1로 가니까 서로 상호보완 되죠. 3이라는 건 0으로 가고 0은 3으로 가는 것이니까 서로 쌍방 되지. 2는 2로 가고 2는 2로 가는 것이니까 양방으로서 역주행도 뭐 한다는 얘기야? 가능하더라. 따라서 지금 이 표현 과정이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니까 양방 갔다가 오는 것들이 가능하려면 1대1 대응만 되던 거야. 그래서 어떠한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줄 치시고 x는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이 녀석은 역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기호를 얘를 좀 박스를 좀 쳐줘. 요거 저 박스 치고 저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줄게요. 나가서 첫 번째 거 예제, 두 번째 거 예제 필기 다 하셨습니까? 저 핑크색 거 저거 좀 설명해도 돼요? 자, 보여줄게.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표현해줄게. 자, F가 3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0 나왔지. 그치? 0 나왔지? 여기에다가 합성을 하는 거야. 거꾸로. 여기도 이렇게 거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녀석을 한번 재해석해볼게. 요 물결 친 거의 의미는 뭐냐면 F에다가 3을 넣어보세요. 그치? 그럼 이게 합성은 얼마야 이거는? 0이지. 그렇지 않겠니? 자, 그럼 역주행에서 0은 얼마로 가는 거야 이거는? 3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F의 3이 0이면 F의 인버스 0은 3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있던 좌변에 있던 F가 우변으로 가면 백도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게 왼쪽에 있던 거 3이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백도가 붙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다가 즉 F의 3이 0인데 여기다가 합성을 요렇게 하면 우리는 앞으로 둘을 지우개로 지운다. 알겠니? 둘을 지우개를 지으면 F의 역함수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F라고 할 수 있는 이 펑션을 와리가리 하면 빼기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안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이 묘하나? 자,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번째는 이제 줄을 읽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가 따라서 존재하려면 이 녀석이 1대1 대응을 하면 됩니다. 바로 앞전에서 우리 그 1대1 대응 함수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쫙쫙 찢어지는 그래프지. 올라가기만 하는 그래프이거나 내려가는 그래프이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1대1 대응이라고 배웠었어. 자, 그 이유를 한번 그려줄게요, 내가. 자, 좌표 위에 X축과 Y축을 좀 크게 그려야 돼. 좀 크게 그려볼게. 자, 맨 밑에 공간에다 하나 그려볼게. 자, 예제 3개. 이렇게 있다 쳐.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직선이 있다 쳐요. 만약 얘를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잡도록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대응 조건이 있으면 첫 번째 F의 뭐는 A는 B가 나온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 이 그림에 대해서 가정을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을 때 A를 집어넣었더니 Y 값은 B가 나왔습니다. 이게 함수에 대한 대응이지.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가는 거야? 역함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Y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한다? A로 떨어지는 거지. Y에서 출발해서 A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F의 역함수는 B에서 출발해서 A로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새롭게 좀 알아둘 수 있어요. 그림상으로 봤을 적에는. 버튼. 왜 1대1 대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2차 함수하는 걸 볼게요. 자, Y라고 불리는 것을 X의 제곱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것이 2를 해보자. 그럼 혹시 이거 4 되는 거 맞아? 우리 2를 넣어주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는 거 맞죠? 반대쪽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것 또한 얼마가 나와? 4가 나올 수 있지. 그럼 풍선 모양에서 보자. 왜 1대1 대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얘 그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럼 함수는 만족해. 함수는 만족하는데 역주행해볼까? 헉! 4는 어디로 가야 돼? 2로 갈까? 마이너스 1로 갈까? 아, 난감해지는 거야. 갈 곳이 한 곳으로만 딱 돼 있어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양방으로 다 갈 수 있잖아. 거꾸로 역주행은. 그러니까 4는 1로 갈래요? 1로 갈래요? 난감하네요. 따라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절대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던 가로의 개수가 2개에서 만나면은 역함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 안 돼. 역함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좀 필기해 주세요. 잠깐. 고. 잠깐 필기해 주세요. 첫 번째 개념. 자, 그림 다 그린 친구들은 다음 장 넘기세요. 다음 장 넘어가는 애들 다 보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을 할 거예요. 우선 기다릴게. 그러려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리거나 왼쪽만 그려야지만 되는 거야. 양쪽으로 그리게 되면 빡치게 그려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는 항상 정역을 제한 범위를 둬야 돼.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그릴 수 있다고 했을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직접 한번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 fx가 1대1 대응인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자, 그 역함수에 대해서의 방식은 어떻게 돼 있어? x에 대해서 풀고 y는 x에 대해서 서로 바꾼다고 돼 있지? 그냥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 1단계 1번. y랑 x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 녀석을 2y 플러스 1은 x라고 바꾸겠다는 뜻이지. 그리고 2y는 x의 마이너스 1이므로 y라고 한다는 새로운 함수는 x 빼기 1이 나오게 돼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한다? f의 인버스 x다 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란 뭐다? y는 x 대칭한 녀석을 역함수라고 부른다. 이거야. 자, 걸맞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걸맞는 그림을 그리시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그래프고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야. 뒤집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얘가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인 관계인 거야. 이 노란색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이. 그래서 보라색을 노란색에 의해서 뒤집으면 핑크색이 나오는 게 둘 사이는 역함수인 관계야. y는 x를 바꾸는 거. 그리고 여기 부분을 박스를 치고 나서 별표를 좀 쳐줘봐. 교점이 발생하는 부분. 교점. 자, 그림 그려줘. 잠깐만.
자, 다음 장. 역함수 구하기 2 얘기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3-1서부터 조금조금하게 읽어볼게. 첫 번째야. 거꾸로 간 다음에 다시금 돌아왔으니까 원위치가 된 겁니다. 우리 그림 풍선 모양을 딱 보시게 되면 x에 대해서 a가 있고 y에 대해서 b가 있는데 요거는 f고 요거는 뭐야? 역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단계별로 할게. 갔다가 뭐 한 거야? 돌아온 거라는 얘기지. 반대의 반대입니다. 얘를 갔다가 돌아오면 f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쉽게 얘기할게. 첫 번째 거 빼기에 빼기를 하면 더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헐? 지수의 법칙처럼. 그리고 요즘에서 봐봐. f가 x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x에 대해서 갔다가 그다음 뭐 했다는 얘기야? 돌아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위치가 됐다는 얘기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한다? 제끼는 거야. 두 번째 거 제낄 수 있고. 두 번째야. f의 역함수에서부터 f로 갔다는 것을 이거 제껴져서 y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신에서 주로 보기에서 많이 쓰입니다. 별표. 자, 여기서 별표 좀 써봐. 이거 f의 이것은 f의 이거다. 이거 좀 박스 쳐도 이거 내신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배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두세요. 왜 안 돼요? 이거 왜 둘이 다를까요? 요거는 정역에서 치역 찍고 다시 정역으로 온 거고, 얘는 치역에서 또 출발해서 정역 찍고 치역으로 돌아온 겁니다. 즉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얘는 x에서 y로 가는 건데 왼쪽에 있는 i는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 온 거고,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 온 것이므로 얘는 x가 나오고 얘는 y가 나오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서 그래. 저건 필수 암기야. 얘들아, 필수 암기다. 합성을 시키는 것은 지우는 것이 맞으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내신용에서 보기에서 등장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설명해 줄게. 이거는 첫 장에 등장했던 것이 F라는 녀석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백도를 붙이면 됩니다. 다시금 원위치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거죠. 이게 등호를 넘어가게 되면 백도와 빼기가 붙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게 역함수를 갖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함수 되려면 무조건 무슨 조건 만족해야 돼? 역함수가 무조건 성립하려면 1대1 대응이야. 강조합니다. 1대1 함수 안 돼요.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대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거보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그때만 역함수가 존재하고, 자, F에다가 X를 집어넣고 G를 합성을 했는데 만약에 X가 등장한다는 것은 둘 사이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인 겁니다. 오케이? 자, G에서 X를 했고 F가 합성을 했는데 또 X가 나왔다? 무조건 우변이 X가 나왔다? 아, 둘 사이는 무조건 뭐다? 역함수인 거야. 그래서 위에서 봤죠? 위에서 요 녀석 두 번째 거 F의 인버스를 얘는 지금 뭐라고 쓴 거예요? G라고 쓴 것 뿐이에요. 오케이? 오른쪽에 강조할게. 무조건 오른쪽에 X가 나오면 둘 사이는 뭐다? 역함수다. 무조건 오른쪽에 X가 나오면 역함수다. 계속 방법입니다. 무조건 합성을 했더니 오른쪽이 X만 남았다. 둘 사이는 무조건 뭐다? 역함수다. 계속 방법입니다. 역함수이다야. 자, 3번 공식. 3번 공식. 합성을 시킨 거에 대한 역함수는 앞에 거 뒤에 거 위치 교환하고 빼기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증명해 줄게. 증명. F와 G가 있습니다. 그리고 F와 G에 대해서의 인버스를 하게 되면 X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덩어리와 역함수와 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항등함수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려면 얘를 이렇게 된대. 이렇게라고 해놓고 직접 한번 보여보자고. 자, 우선 첫 번째 이 둘 어떻게 돼? 슝 날아가 버리지. 그럼 다음 줄에 G의 역함수에 G의 X만 남지. 이 둘도 또 둘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야?
슝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성립 받으라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앞으로 기억해. 전체에 백도가 붙었다는 것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위치도 바꾸는 겁니다. 전체에 백도가 붙여지면 앞에 거 뒤에 거 바꾸는 거다. 밑에 거 봐봐. 연속적으로 3개의 백도는 뭐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3, 2, 1로 거꾸로 쓴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자, 잠깐만 체크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여기까지. 순서가 바뀜을 잘 강조한다. 순서가 바뀜을 강조한다. 오른쪽 그래프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오케이? 관련되어 있는 거 한 두세 문제만 딱 풀고 쉬는 시간 좀 줄게. 좀 졸리니까. 핸드폰 보면은 쉬는 시간 없어요. 그냥 엎드리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예제 13번 말고 예제 14번을 먼저 할게. 쉬운 거부터 하자. 필기 끝나시면 할게요. 준비됐나요? 문제를 필기 끝나면 할게. 14번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씩 다 해줄게요. 좋았어. 문제를 쉬운데? 자, 14번 문제입니다. 우리 역함수 구할 적에 x랑 y의 알파벳 바꿨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y는 5x-1의 역함수는 y랑 x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x는 5y의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1은 5y. 따라서 y라고 한다는 것은 5분의 x 플러스 1.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하면 y 혼자 남겨놓고 정의하는 것을 역함수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다. 그럼 따라서 a라고 불리는 것은 5분의 1, b라고 한다는 것도 5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c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필기해봐. 이제 C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필기 다 하시고 기다리시면 C를 이제 설명해 줄게요. 필기 다 하세요. 됐나요? 이제 C 설명해 줄게. 지금 기존에 있던 그래프는 기울기가 오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었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fx였단 말이지. 근데 그림을 얼마부터 그릴 수 있죠? 1부터 그릴 수 있어. 여기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4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 넣었더니 이것이 얼마가 나왔어? 4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원래는 x가 1을 넣었을 때 4가 나왔지. 근데 역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x랑 y를 바가지게 하지. 따라서 얘가 4인 거야. 기존 원래는 y가 4였는데 알파벳을 바꿔버렸잖아. 알파벳은 x랑 y를 바꿔치기 했잖아. 따라서 과거에는 얘가 뭐였어? x가 1 이상일 때 y는 4 이상이었어. 근데 그 둘의 알파벳을 바꿔준 거야. 그럼 얘는 y가 얼마가 된 거야? 1 이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x랑 y를 알파벳을 바꿨습니다. 강조합니다. 연수할게. 졸리지? 15분 하고 쉴게. 요거만 하고. 이거는 괜찮겠지? 힘내. 자, 은혜야 필기 다 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 지우고요. 15번을 하고 잠깐 리프레시 할 시간 줄게요. 자, 봅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 x랑 y 알파벳 바꾸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랑 얘랑 위치 바꾸는 거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 요것은 y였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자. 그럼 위에 있는 식은 x는
2y 플러스 5가 되겠고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y는 얼마가 나왔어 얘는? 3 나왔잖아. x를 1 넣어봐. 그럼 3 나오지. 그러면 대칭을 했고 그 다음에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이므로 y라고 한다는 것은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 거고 원래는 x가 1일 때 y는 3 이하였다면 얘는 x가 3이고 y는 1 이상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위에 거만 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부등호가 왜 3 이하입니까? 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내려가는 거잖아. 기울기가 떨어지는 거니까 3이 제일 높은 값이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x는 두 번째 거 이렇게 자 1 미만 1 넣어주면 얼마나 y는? 1 왼쪽에서는 얼마나? 3 나올 거 아니니? 오케이? 자 이제 바꿔줘. 이렇게 나오고 알파벳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오케이. 잠깐 영상 끊을게.